야, 너 거기! 폭우에 가까운 비가 제 방을 두드리던 밤이었어요.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차량 안에서 공병대대장이 창문을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저렇게 앞질러 가래? 야, 너 이리 와봐. 진흙투성이 작업복 차림의 한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대대장은 차에서 내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걸음이 왜 그래?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빗소리만 현장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지금 제게 지시하신 겁니까? 대대장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 그 순간 그 사람의 시선이 제 방을 향했어요. 전원 작업 중지. 지금부터 제 판단으로 현장을 통제합니다. 현장이 멈췄습니다. 대대장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방금 호통친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정말 통쾌하실 겁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는 사흘째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이번 폭우는 단순한 장마가 아니었습니다. 상류된 방류까지 겹치면서 강수위는 예년 기록을 이미 넘어선 상태였어요. 이곳은 임시보강으로 버텨오던 노후 제방이었습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는 이미 여러 차례 상부로 올라갔지만 예산과 일정 문제로 미뤄져 왔어요. 그래서 이 밤 공병대대가 투입됐습니다. 병사들은 재난복구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실전과 다름없는 작업에 투입돼 있었어요. 병사 이준호 일병은 장화 속에 찬 물이 발목을 넘는 걸 느끼며 삽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시렸어요. 진흙이 묻은 장갑은 이미 물기를 머금어 무거웠고 비는 계속 얼굴을 때렸습니다. 누구 하나 소리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밤을 못 버티면 내일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걸요.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목 뒤로 흘러내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쌓고 다시 나르는 작업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준호의 시야에 아까 대대장에게 호통을 들었던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계급장을 달지 않고 있었어요. 키도 작고 다른 병사들과 똑같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 사람이 서 있는 곳은 가장 위험한 지점이었거든요. 수압이 가장 세게 몰리는 곳, 흙이 가장 먼저 무너질 곳. 하지만 그 사람은 흔들림 없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득 생각했어요. 저 사람 대체 누구지? 작업이 잠시 끊긴 틈이었어요. 병사들은 모래주머니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어깨가 저렸고 허리는 뻐근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앉지 않았습니다. 앉으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준호는 진흙 묻은 장갑을 벗어 손을 펴봤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터진 물집에서 물이 배어나왔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무전기에서 간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 대대 공지한다.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안에 1차 보강선 완성 못하면 내일 상부 점검 때 바로 문제된다. 병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교대는 없다. 사고만 없으면 된다. 순간 현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 옆에 있던 병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고만 없으면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 준호는 진흙 묻은 장갑을 다시 끼며 그 말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쳐도 보고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쓰러져도 버티라는 뜻이었습니다.
사고만 없으면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사고가 나도 문제 삼지 말아였으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체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멈출 수 없어서 다시 삽을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재난 복구도 아니었습니다. 실적을 위한 작업이었고 상부 점검을 위한 쇼였어요.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준호는 다시 모래주머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어깨가 쑤셨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임시 컨테이너 지휘소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전술지도 위에는 색깔 펜으로 깔끔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공병대대장 윤재호 중령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며 상황판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였어요. 윤재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부 오기 전에 사진 각 잘 나와야 합니다. 그는 전술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을 이었어요. 여기서 작업하는 모습, 여기서 브리핑. 조명 좀 더 밝게 해서 찍으면 되겠어. 부관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대장님 그런데 윤재호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물었어요. 왜? 병사들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부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교대라도 한번 시키는 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재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사고만 안 나면 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재난 복구는 원래 이런 거야. 힘들다고 교대하면 언제 끝나냐고. 부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재호는 컨테이너 창문 너머로 빗속에서 일하는 병사들을 잠시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나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작업 진행률만 계산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내일 상부에서 오시면 완벽하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사진 잘 나오게만 하면 돼. 윤재호는 다시 커피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그의 얼굴을 감쌌어요. 컨테이너 안은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돌아가고 커피 향이 퍼지고 불빛이 환했어요. 하지만 밖에서는요? 병사들이 진흙 속에서 삽을 들고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윤재호는 전술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내일 브리핑 자료 깔끔하게 정리해놔. 부관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재호의 시선이 창밖 어딘가에 멈췄어요. 빗속에서 움직이는 한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도 작고 계급장도 없고 다른 병사들과 똑같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점에 서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먼저 보강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윤재호의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저건 뭐야? 누가 저렇게 혼자 판단하래? 윤재호는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우산을 세차게 때렸어요. 그는 장화를 신고 현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진흙이 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창문 너머로 봤던 그 작업자였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키도 작고 체격도 다른 병사들보다 왜소해 보였어요. 하지만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삽질 하나도 모래주머니를 싸는 위치도 제 방을 살피는 눈빛도요.
마치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은 제 방 아래쪽으로 내려가 흙의 상태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 주변 병사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병사들은 바로 이해한 듯 모래주머니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윤재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저게 뭐야? 누가 저렇게 지시하래? 밤이 깊어지면서 비는 더 거세졌어요. 윤재호는 부관과 몇몇 간부들을 대동하고 다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어요. 그리고 현장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야, 너. 현장이 얼어붙었어요. 작업하던 병사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췄습니다. 삽을 든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윤재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지시 안 들려? 왜 혼자 움직여?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윤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윤재호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당황함도 위축됨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났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윤재호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누가 병사들한테 지시하래? 내가 뭔데 작업 위치를 바꿔? 주변 병사들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재호는 비웃듯 말했어요. 병사가 판단할 권한이 어디 있어? 지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공개적인 질책이었어요. 다른 병사들 앞에서, 간부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윤재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대답 안 해? 귀 막혔어?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요. 윤재호는 답답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제대로 교육을 받았어? 못 받았어? 상관 앞에서 대답도 안 해? 빗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천천히, 그리고 다시 작업 위치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윤재호가 소리쳤어요. 그 사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등만 보이는 채로 서 있었습니다. 윤재호는 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어요. 다시는 혼자 판단하지 마. 시키는 것만 해. 알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작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윤재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주변 간부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병사들 통제 제대로 해.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하게 두면 안 돼. 간부들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호는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누구에게 했는지 전혀 모른 채로요. 사흘 전 육군 본부 감사실 회의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재난복구 예산 집행 보고서였습니다. 표지부터 마지막 장까지 완벽했어요. 장비 지급 완료. 인력 배치 정상. 안전 점검 이상 없음. 사고 발생 건수 제로. 숫자도 깔끔하게 맞아떨어졌고 사진 자료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감사관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재난 복구 훈련 보고상으로는 완벽합니다. 예산 집행도 정상이고요. 다른 감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번 건은 통과시키는 게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서지한 준장이었습니다. 감사실장. 그녀는 테이블 앞에 서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지안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공병대대 재난복구 현장에서 병사들이 다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고는 없습니다. 감사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장님, 서류상으로는 사고가. 서류상으로는요. 서지안이 말을 끊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제보 내용은 다릅니다. 장비는 서류에만 있고 현장에는 없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낡은 도구로 작업하다 다쳐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서지안이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진들 보세요. 서류 속 사진에는 병사들이 작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깔끔한 장비, 정돈된 현장, 웃고 있는 병사들. 이건 촬영용입니다. 서지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실제 작업 현장은 이렇지 않다고 합니다. 감사관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지안은 서류를 덮었어요. 서류는 항상 가장 늦게 진실을 말합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준장님이 직접요? 네. 서지안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계급을 숨기고 일반 참관 인원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사람이 다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관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한 결정이었어요. 준장이 계급을 숨기고 현장에 들어간다는 건 발각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지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장난 조직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서지안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투입합니다. 현장 배치는 제가 직접 요청하겠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비 오는 현장. 밤은 더 깊어졌고 비는 멈출 줄 몰랐어요. 강물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모래주머니를 쌌다가 문득 발밑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흙이 물렁했습니다. 장화가 진흙 속으로 푹푹 빠졌어요. 이상한데.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불안함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방 아래쪽에서 물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철썩철썩 부딪히던 소리가 싸아 하고 흐르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준호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해 뛰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제 방 아래쪽 흙벽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가느다란 금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틈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사이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여기 무너지고 있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달려왔어요. 현장 간부도 뛰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그곳을 비췄어요. 간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거. 틈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물이 새어나오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간부가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지휘소. 제 방에 균열 발생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윤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그게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막아.
모래주머니로 막으라고. 간부는 병사들을 돌아봤어요. 모래주머니 가져와. 병사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모래주머니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틈은 이미 너무 컸고 물의 압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었어요. 병사 한 명이 제 방 아래로 내려가 모래주머니를 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쿠르륵. 흙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병사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위험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달려가 그 병사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간신히 끌어올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흙 속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러웠어요. 간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지? 일단 계속 막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람 다쳐. 그럼 어쩌라고. 무전기에서 윤재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왜 보고가 없어? 상황 어때? 간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막기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윤재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힘들다는 게 무슨 소리야? 계속 막으라니까. 간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누구도 다시 제 방 아래로 내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저건 이미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내려가면 다칠 게 뻔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는데. 그때였습니다. 빗속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계급장 없는 작업복 차림.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제 방 균열 부분에 도착해 쪼그려 앉아 손전등을 비췄어요. 물이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몇 초간 관찰하더니 그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어요. 전원 작업 중지. 현장이 멈췄습니다. 간부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쪽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뭔데 작업을 중지시켜요? 그 사람이 간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간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안전거리까지 후퇴하세요. 지금 당장.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명령했는지, 계급이 뭔지 묻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가 그 판단이 옳다는 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준호도 뒤로 물러났습니다. 간부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대대장님, 현장에 이상한 사람이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뭐? 지금 당장 작업 재개시켜.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배수로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부터입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배수부터 돌려야 합니다. 균열을 직접 막으면 위험합니다. 물의 흐름을 바꿔야 해요. 준호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정면으로 막지 말고 물이 가는 방향 자체를 바꾸라는 거였어요. 배수로 쪽으로 모래주머니를 옮기세요. 이쪽 경로를 먼저 확보합니다.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간부들은 당황한 채로 서 있었지만 병사들은 이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모래주머니를 들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 정말 누구지? 움직임 하나하나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배수로 쪽 경로가 확보되기 시작했어요. 물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제 방 균열 쪽으로 몰리던 압력이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계속 현장을 지켜보며 지시했습니다. 여기 조금 더 높게. 이쪽은 충분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어요.
준호는 땀을 닦으며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저 사람은 절대 평범한 작업자가 아니라는 걸요. 작업이 잠시 멈춘 틈이었습니다. 배수로 경로가 확보되면서 급한 불은 꺼졌어요. 병사들은 잠시 숨을 돌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젖은 장갑을 벗으며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제 방 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뭔가 적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상병 계급장을 단 젊은 병사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기,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사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거 혹시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그 사람은 수첩을 닫고 병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뭐가 들어있죠?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허위 보고 자료요. 안전 점검 조작 기록도 있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장비 지급 서류는 다 있는데 실제로는 안 왔어요. 다친 병사들 명단도 있는데 보고는 안 됐고요. 그 사람은 USB를 받아들었어요. 언제부터 모았습니까? 석 달 전부터요. 이건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병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동기가 작업 중에 다쳤는데 개인 휴가 처리됐어요. 사고 보고 안 하려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 병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상급자 눈치 보면서 혼자 증거를 모으는 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사람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합니다. 병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용기 낸 거 잘했어요. 병사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아는 병사가 돌아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컨테이너 지휘소 안 윤재호는 거울을 보며 군복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부 지휘관이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부관이 브리핑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대장님,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윤재호가 받아들며 펼쳐봤어요. 완벽했습니다. 깔끔한 사진들, 정확한 숫자들, 보기 좋게 정리된 표. 잘했어. 현장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작업 구역도 깔끔하게 정돈했고요. 윤재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사들 복장은 전부 새 작업복으로 교체했습니다. 좋아. 다친 병사들은 부관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휴게실에 대기시켰습니다. 윤재호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보이면 안 돼. 알지? 알겠습니다. 윤재호는 다시 거울을 봤어요. 군복주름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돼. 그는 중얼거렸어요. 사진 잘 나오고 브리핑 잘하고 그러면 끝이야.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님, 어제 그 작업자 말입니다. 뭐? 계급장도 없이 작업을 중지시켰던 사람요. 신원 확인해 봤는데 윤재호가 손을 저었어요. 됐어.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어. 어차피 오늘 끝나면 다 정리될 거야. 그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컨테이너 밖에서는 병사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혼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모래주머니는 깔끔하게 정렬됐고 장비는 반짝반짝 닦여 있었어요. 촬영용 현장이었습니다. 준호는 새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서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간 걸까? 그때 한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상부 차량 10분 후 도착. 전원 배치 위치로. 병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미리 정해진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각도, 보기 좋은 대형이었어요. 준호는 자기 자리에 섰습니다. 손에는 깨끗한 삽이 쥐어졌어요. 어젯밤 쓰던 그 낡고 무거운 삽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했어요.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호가 컨테이너에서 나와 현장으로 걸어왔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이 정도면 완벽해. 차량이 가까워졌습니다. 윤재호는 경례 자세를 준비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완벽한 쇼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차량 2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상급 지휘관이 내렸어요. 깃발 2개, 소장이었습니다. 윤재호가 재빨리 다가가 경례했어요. 공병대대장 윤재호 중령,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현장 상황 브리에케보지. 윤재호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번 재난 복구 훈련은 사고 없이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는 현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병사들 피로도 관리도 철저히 했고 장비 운용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소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현장, 반짝이는 장비들, 단정한 병사들. 그래, 잘했군. 윤재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사진 촬영 준비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소장을 안내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쪽 차량에서 몇 명이 더 내렸어요. 참관 인원들이었습니다. 윤재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상부에서 온 행정 요원들일 테니까요. 소장이 현장으로 걸어가려 할 때였습니다. 참관 인원 중 한 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윤재호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 어젯밤 자신이 호통쳤던 그 사람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소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작업복 지퍼를 내렸어요. 군복이 드러났습니다. 가슴에 붙은 계급장, 별 하나, 준장이었습니다. 현장이 얼어붙었어요. 병사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사람이 경례를 했습니다. 육군 본부 감사실장 서지한 준장입니다. 윤재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감사실장, 준장,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소장이 경례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감사실장이 왜 여기? 서지한이 대답했어요. 제보가 있어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적던 바로 그 수첩이었어요. 이틀간 현장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윤재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서지아는 수첩을 펼쳤어요. 첫째 날 밤 병사들 교대 없이 8시간 연속 작업. 다친 병사 3명, 보고 없음. 장비 지급 서류와 실제 현장 장비 불일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둘째 날 밤 제방 균열 발생 시 안전조치 없이
작업 강행 지시. 병사 안전보다 상부 보고 우선. 윤재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지안이 다시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장 병사가 직접 모은 증거입니다. 허위 보고, 안전 점검 조작, 사고 은폐 기록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현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지안이 윤재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공병대대장 윤재호 중령. 윤재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지금부터 감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장이 윤재호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중령? 예. 윤재호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 들은 내용, 사실인가? 윤재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서지안이 수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첫째 날 오후 9시 17분, 병사 1명 모래주머니 나르다 발목빔. 부기 확인했으나 치료 없이 작업 계속. 준호는 그때 그 병사를 떠올렸어요. 절뚝거리면서도 계속 일했던 모습이요. 서지안이 계속했습니다. 둘째 날 새벽 1시 30분, 병사 1명 장비에 손가락 부러짐. 출혈 발생했으나 간이 붕대 처치만 하고 작업 복귀. 서지안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새벽 3시, 병사 1명 제 방에서 미끄러져 낙상. 갈비뼈 타박상 의심되나 의무실 이송 없음. 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다음날 개인 휴가로 처리. 사고 보고 없음. 서지안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소장이 윤재호를 노려봤어요. 병사들은 다쳐도 참고 일하는데 중령은 난방 틀어놓고 커피 마시고 있었다는 건가? 윤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지안이 USB를 소장에게 건넸어요. 여기에 더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장비 허위 지급 내역, 조작된 안전 점검표, 은폐된 사고 기록, 최소석 달치 증거입니다. 소장이 USB를 받아들며 윤재호를 노려봤습니다. 중령 할 말 있나? 윤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직위 해제. 감사에 전면 협조하도록. 예. 윤재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는 계급장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한 일들이었으니까요. 서지안이 병사들을 돌아봤습니다. 다친 병사들, 전원 의무실로 이동하세요. 제대로 된 치료 받으십시오. 병사 몇 명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어요. 부은 발목을 절뚝이는 병사, 붕대 감은 손을 숨기던 병사, 옆구리를 감싸준 병사.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소장이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대체... 서지안이 말했습니다. 군대는 성과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원칙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보고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변화가 느껴졌어요. 현장은 즉시 봉쇄됐습니다. 감사팀이 투입됐고 모든 서류와 장비가 압수됐어요. 윤재호는 경호하에 본부로 이송됐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장이 서지안에게 말했어요. 준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 임무였습니다.
서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장이 현장을 둘러봤어요. 이런 일이 더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서지안의 대답은 솔직했어요. 서류가 완벽할수록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보고서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군의 점검 지시하겠습니다. 서지아는 경례를 하고 병사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병사들은 여전히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가, 체념이 아니라 희망이 보였습니다. 서지안이 병사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병사들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힘들었죠? 짧은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병사 한 명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참고 있던 게 무너진 거예요. 다른 병사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지안이 말을 이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참았던 것들, 숨겨야 했던 것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군대는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사람을 지킬 때 의미가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서지안이 USB를 건넸던 그 병사를 바라봤어요. 특히 용기 낸 사람들. 그 병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서지안은 경례를 했어요. 병사들에게. 순간 현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준장이 병사들에게 먼저 경례하는 모습. 그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둘 병사들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어요. 자발적이었습니다. 준호도 경례를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해방이었으니까요. 서지아는 경례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성과는 보고서에 남지만 사람을 지킨 결정은 평생 남는다고. 숫자로 평가받는 것들보다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이 진짜라고. 그녀는 경례를 내렸어요. 그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병사들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봤어요. 작은 키, 단단한 걸음. 그 모습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그가 말했어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성과는 그 다음입니다.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작업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4시간 작업, 2시간 휴식. 교대 인원도 충분히 배치됐어요. 장비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서류에만 있던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 도착했어요. 준호는 새 장갑을 끼며 웃었습니다. 이게 원래 받았어야 했던 거구나. 휴게실도 생겼어요. 간이 침대와 온수기, 간식까지 비치됐습니다. 다치면 바로 보고하세요. 새 대대장의 지시였어요. 숨기지 마세요.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대신 안도와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준호는 휴식 시간에 동료와 앉아 있었어요. 야, 진짜 많이 달라졌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응, 꿈만 같아. 준호가 대답했어요. 그분 덕분이지. 준장님, 맞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빗속에서 묵묵히 기록하던 그 모습, 공개적으로 질책당해도 흔들리지 않던 눈빛, 전원 작업 중지라고 단호하게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경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준호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이제 물집이 아물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장갑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병사들이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예전처럼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시간이 충분했으니까요. 준호는 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병사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이게 맞는 거구나.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게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지키는 게 먼저라는 게 준호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변화를 만든 건 용기였다고. 숨기지 않고 말한 용기, 기록한 용기, 진실을 밝힌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 달 후였습니다. 감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윤재호 중령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위 해제뿐 아니라 군법회의에 회부됐어요. 관련 간부들도 문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정군의 안전관리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병사 안전 최우선 원칙이었어요. 성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 이 지침은 서지한 준장의 이름으로 발표됐습니다. 준호는 그 소식을 들으며 웃었어요. 역시 그날 이후 서지한 준장은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컸어요. 현장마다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이 다치면 즉시 보고되고 치료받고 기록됐어요. 숨기는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저녁을 며칠 앞두고 있었어요. 마지막 근무를 서며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것들, 힘든 것보다 그 힘듦 속에서 배운 게 더 많았어요. 용기를 낸다는 것, 진실을 말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디선가 서지한 준장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그는 작게 경례를 올렸어요. 보이지 않는 그녀에게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성과는 보고서에 남지만 사람을 지킨 결정은 평생 남습니다. 준호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건 평생 가져갈 거예요. 군대를 벗어나도 어디를 가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가장 강한 거라는 걸요.